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뭐 사람마다 또 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정말 중요해요. 약이라는 게 저는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궁합이 맞아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많이 받게 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수면제와 불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 수면제를 복용을 하면 다음날 너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졸려서 수면제 복용이 겁이 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작용 없이 수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수면제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불필요한 약들을 빼는 겁니다. 그 빼는 과정은 분명히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못 주무시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내가 약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에 싹 빼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다음날 피로감도 그냥 덤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이 치료가 될 때까지, 불면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꽤나 수개월에 안정적으로 주무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간이 충족되고 나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약을 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주변 의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보통 한 번 처방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먹으라고? 저는 사실 수면 패턴이라는 건 타고 태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6, 7시간을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하게 잘 주무시는 기간이 수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난 뒤에, 깨어난 후의 나른함, 일어난 뒤에 졸음이 있을 때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일주일치, 2주일치 처방을 받고 집에 왔는데 그걸 먹으니까 다음날 일상생활이 안 된다. 아하. 근데 그거는 그럼 그냥 계속 참고 먹어야 되는 건가요? 참고 드실 필요는 없어요. 불면 관련된 약들의 복용을 처음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약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기별도 안 간다, 택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너무 졸리다면은 그 구성된 것 중에서 만약에 2가지라면 1가지를 빼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 알이라면 그것의 절반 용량 내지는 많게는 4분의 1 용량까지 줄여서 복용하시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약을 쪼개서 먹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불편하다면 진료를 받고 계시는 병원 측에 전화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약 관련 정보들을 유선상으로 드리는 데는 좀 제약이 있어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진료실에 찾아주시도록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좀 상담을 받고 다시 병원에 가든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바로바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병원에 일찍 방문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면제 처방을 받았는데 복용한 다음날 너무 졸려서 생활이 안 된다 하시면, 약을 모두 다 한꺼번에 끊지 마시고, 약을 한꺼번에 끊는 것 말고, 그리고 복용 중단은 하지 마시고. 제 지인은 그랬거든요. 네네. 그냥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이라는 게 누구나 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끊어버리기 전에 일단 그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물어보신다면 적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졸리고 힘든 약을 그냥 그대로 참고 드시지도 마세요. 그렇게 며칠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해서 그 약이 적응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계시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적절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 번 처방받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수면제를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에 딱 첫 바타 처방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수면, 불면 관련된 약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강하고 짧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졸피뎀이라는 성분, 제품명으로는 스틸록스 정이 있죠. 짧고 강하게 작용하는 수면제 계통, 졸민정이라는 트리아졸람도 있고, 그리고 루나팜정, 라제팜정이라고 하는 플루니트라제팜 계열도 있는데, 그런 약들을 먼저 시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그러면서도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의료진과 함께 결정을 내려보신다면, 그리고
아마 의료진 측에서도 권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맞춰 가신다면은 다음날 아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못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류가 좀 약한 거부터 서서히 올려봐라. 맞아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뭐 사람마다 또 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정말 중요해요. 약이라는 게 저는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궁합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약한 약이라고 해도 이거는 나한테 뭐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들은 약하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다음날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이거 나를 완전 정말 실신을 시켜버리는 것 같다. 이렇다면은 그 약은 나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약하고 낮은 용량의 약을 사용을 하되 나에게 알맞는 약을 사용하는 과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처음부터 약을 뭐 최대 기간 4주일 이렇게 처방을 드리지 않거든요. 처음에 3일 뒤, 7일 뒤 이렇게 뵙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내일도 보고 모레도 뵙고 너무 자주 보고 싶어서 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료를 자주 보러 오세요라는 표현이 아니고 투약을 맞추는 데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잠을 잘 자기도 하고 일어나고 난 뒤에도 졸린 잔기운이 없는 비로소 나한테 딱 알맞는 약을 찾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은 수면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수면제를 복용을 하실 때 물론 무섭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의료진과 함께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신다면 나한테 아주 잘 맞는 그리고 나한테 꿀잠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수면제 구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